우리가 경매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저런 물건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과 같은 방법으로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요런 저런 방법으로 투자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또 영상 보시고 이거 위반이네 아니네 불법이네 이러지 마시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또 합법과 불법을 드나들면서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현금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오늘과 같은 방법 한번 보시면서 경매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방법은 나하고는 맞지 않아, 그러시면 안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나는 요런 방법 괜찮은데 이 방법으로 나도 한번 하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오늘과 같은 물건으로 조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2573번 중에 물건 번호는 1번입니다. 다세대 주택 경매 물건이고요. 공시가는 1억 이하라고 나왔네요.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빌라의 1층입니다. 101호 물건이 나왔고요. 감정가는 5,700만원이고 지금 최저가가 3,648만원인데 현재 변경이 되어 있어요.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지켜보다가 괜찮은데 라고 했는데 2024년 12월 17일 날 변경이 된 물건입니다. 그럼 어떤 물건인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지분 물건이 아니에요. 지분 물건이 아니라 토지 건물 일괄 매각 물건입니다. 건물 현황 보시면 6층 중 1층이고요. 6층 중 1층인데 밑으로 보시면 뭐라 나와있죠? 사무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일은 2015년 1월이에요. 2015년이면 이제 10년차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은 깨끗할 것으로 보여지죠. 사진 한번 볼게요. 어떤 건물일까요? 1층 보시면 빌라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실내 내부 구조를 보니까 화장실은 따로 있고요. 그리고 별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이렇게 다세대 주택으로는 나와 있지만 공부상 사무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와중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뭐가 헷갈리죠?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럼 도대체 주택이야 사무소야 뭐야, 요렇게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들어가 보시면 돼요. 건축물 대장 들어가 보시면 여기 용도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해당 물건은 빌라가 아니에요. 주택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 물건은 사무소입니다. 근생, 그러니까 상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밖에 위반 사항은 없죠. 단순히 이 물건은 사무소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임차인 현황은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보증금 1억에 15만원 들어와 있어요.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들어와 있죠. 여러가지 권리상 문제도 크게 없어요. 왜? 근저당권 설정, 수협은행, 말소기준 등기 이후로 가처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를 한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2024년 4월 23일 날 성남시 땡땡땡님이 혼자 입찰을 했고 대금 미납을 했어요. 근데 매각가가 6,200만원에 입찰을 들어왔던 물건입니다. 이분이 이제 6,200만원에 이렇게 들어왔던 이유는 3.5평밖에 되지 않는 이 물건을 저렴하게 투자하려고 그랬겠죠. 근데 해당 물건은 아무리 저렴하게 입찰을 했어도 이 해당 물건 자체가 빌라가 아니라 상가이기 때문에 이 점을 모르고 입찰한 거겠죠. 그래서 1차 때 5,700만원에 진행을 할 때 너무 싸다, 너무 싸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빨리 매수해서 매도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물건은 내가 낙찰을 받고 보니 빌라가 아니라 사무소였던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해당 물건을 미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를 보면 도대체 어디에 있는 물건일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서울을 바라봤을 때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몇 군데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어디죠? 바로 사당입니다. 이 사당역은 더블 역세권으로 4호선, 2호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강남 접근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정말 좋은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당역부터 해서 사당, 낙성대, 서울대 입구, 봉천, 그리고 신림, 방배
요 2호선 이 중간 라인이 일자리가 굉장히 많고요. 임차 수요가 정말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물건 같은 경우도 1억에 15만원씩 내고 반전세 개념으로 계셨던 거겠죠.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단기 매도가 아니라 단기 임대로 이 물건은 해도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되겠죠. 왜? 임차 수요가 많잖아요. 그쵸? 그런데 사무소인데 거주를 해도 돼요? 라고 할 거예요. 사실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 다가구, 다중주택 이런 주택에 사무소로 쓰이는 호실이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 같은 경우도 사무소긴 하지만 실내에 원룸, 사무실식으로 꾸며놓고 잠을 잘 수도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피곤하다 보면 사무실에서 잠 안 자고 그러진 않잖아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2025년부터 규제가 심해지긴 하겠지만 지금도 이러한 불법과 합법을 오가면서 운영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3,648만원에 진행 중이에요. 그쵸? 원룸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우리는 투자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고 투자하면 되겠죠.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주거용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낙찰 받은 이후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으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상가라고 보시면 되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이 물건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갈 건데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해당 물건을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겁니다. 그쵸? 상가는요, 대출이 아무리 소액이라도 가능한 곳이 무조건 있습니다. 경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출이 더 용이한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3천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받는 거예요. 해당 물건 3,648만원인데 80% 대출 받으면 얼마죠? 2,918만 4천원이에요. 그럼 금리 5.5% 해볼까요? 곱하기 5.5%. 1년에 160만원입니다. 나누기 12 하면 13만 3,760원, 14만원 정도 한 달 대출이자를 내고 해당 물건을 갖고 가는 거고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해당 물건을 우리가 임차를 주는 거예요. 월세를 주는 거죠. 월세를 500에 50만원씩이라도 우리가 주는 겁니다. 그쵸? 우리가 1000에 50이든 500에 50만원씩 주는 거예요. 해당 물건의 위치가 어디죠? 사당이죠. 사당 같은 경우는 임차 수요가 많고 고시원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다 같이 쓰는 데가 아니라 혼자 쓸 수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죠. 그럼 보증은 500에 50씩 받는 거예요. 50만원씩 받으면서 빼기 14만원, 한 달에 36만원씩 꼬박꼬박 받는 겁니다. 그럼 내 투자금은 얼마죠? 500만원을 더 회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10%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10%도. 취등록세 하면 한 10% 들어가겠다. 그러면 10% 정도 들어가면은 약 500만원 가지고 36만원씩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은 매도는요? 매도는 하지 마세요. 그냥 갖고 가세요. 어차피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하게 36만원씩 받는 겁니다. 그럼 투자금이 어떻게 되죠? 투자금이 500만원인데 한 달에 36만원씩 받으면 1년이면 원금 회수 되는 거죠. 그쵸? 1년이면 원금 회수되고 그 다음부터는 내 돈이 들어가지 않고 꼬박꼬박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해당 물건은 지금 진행 금액이 3,648만원입니다. 그쵸? 그냥 3,700만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3,700만원을 낙찰을 받는다고 했을 때 80% 대출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2,960만원을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럼 내가 들어가는 돈이 얼마죠? 740만원 정도 내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쵸? 740만원에서 뭐가 들어가죠? 3,700만원이라고 하면 취등록세가 들어가겠죠. 그쵸? 곱하기 5% 할게요. 그냥 5%. 185만원. 약 900만원에서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1000만원에 우리가 보증금을 500만원이라도 받을게요. 그러면 내 투자금은 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960만원 곱하기 5.5% 계산하면
1년에 내는 이자가 162만 8천 원이에요. 나누기 12로 한다면 한 달에 14만 원 정도 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물건을 500에 50만 원씩 월세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럼 36만 원씩 따박따박 받는 건데요. 36만 원씩 우리가 12개월을 받으면 얼마죠? 432만 원 정도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간 비용 약 900에서 1000만 원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증금 500만 원 회수하고 1년 동안 쓰지 않는다면 원금 회수가 다 가능한 겁니다. 그 1년 이후부터는 내 돈이 안 들어가고 월세를 꼬박꼬박 36만 원씩 받는 거예요. 내 돈이 들어가지 않고 받는 거라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해당 물건을 이렇게 월세를 주지 말고 단기 임대 형식으로 해당 물건을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이면 얼마죠? 원룸이니까 좀 작게 받겠죠. 일주일에 20만 원씩만 받는 거예요. 최소로. 그럼 일주일에 20만 원씩 받으면 곱하기 4는 80만 원이에요. 그쵸? 80만 원에서 빼기 16만 원. 64만 원씩 2배나 더 받을 수 있네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하면 얼마든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고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궁금증이 생기겠죠. 해당 물건은 다세대 주택인데 주택수 포함되는 거 아니냐. 오피스텔도 누군가가 거주를 하고 있으면 점유신고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요.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나오기를 사무소로 나온 겁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도 이런 사무소 물건을 투자할 수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상가 물건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보다 다른 방향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1억, 2억, 3억, 5억을 갖고 있어야만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액을 갖고 있으신 분들도 투자를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매도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해당 물건의 인근이 재개발이 나중에 추후된다면 호재가 있겠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 사실 긴 호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을 바라기보다는 현금 흐름식으로 갖고 있으면서 원룸 같은 거 싸게 사고 싶다. 근데 서울 중심에 있고 싶다라는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매수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물건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물건 정말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시야를 넓히냐에 따라서 방법들을 생각해낼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넓은 시야로 하나씩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경매연소 1월에 8주 정규 강의랑 소액 투자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매를 어느 정도 배워서 어느 정도 물건을 볼 줄 아는데 소액 투자가 어렵다는 분들은 소액 단타반이라는 커리큘럼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라시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경매를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하시면 8주 정규 강의를 듣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물건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방법 그리고 또 다른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같이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